최근 한 군사 커뮤니티를 통해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에 국산이 아닌 튀르키예산 항전 장비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KF-21의 양산 및 수출에 있어서 1위 튀르키예가 입김을 넣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튀르키예는 대놓고 KF-21을 타겟으로 삼아 장경쟁을 할 생각으로 TFX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죠. 만약 앞으로도 계속 KF-21에 튀르키예 부품이 들어가야 한다면 튀르키예는 자국제 전투기의 판매를 위해서 KF-21의 판매 허가를 안 내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내년 KF-21 양산을 앞두고 생각지도 못했던 장애물이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한 밀리터리 커뮤니티에는 KF-21에 들어가는 주요 항공전자 부품 중 하나가 튀르키예산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KF-21에 들어갔다는 튀르키예산 부품은 바로 ETU용 데이터링크 유닛입니다.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이 KF-21이 데이터링크를 튀르키예 기술에 의존한다는 데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는데요. 튀르키예의 SDT사에서 납품받은 이 부품은 이름 그대로 전투기를 다른 육해공상의 탐지 자산과 연결해 실시간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해주는 데이터링크를 담당합니다. 이 데이터링크 능력을 통해서 각각의 전술 자산은 작전 반경이나 탐지 성능의 한계를 뛰어넘는 전장 파악 및 제어 능력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전장 장악 능력이 과거 무기 체계 플랫폼 단위로 이루어지던 전투와는 격을 달리하는 만큼 현대전의 필수 요소로 일컬어지는 것이 바로 이 데이터링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KF-21이 이런 데이터링크 능력을 튀르키예산 항전 장비에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 부품은 튀르키예가 개발 중인 TFX에도 탑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 말인즉슨 KF-21과 TFX는 선천적으로 데이터링크가 가능하다는 것이 됩니다.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그렇게 하기로 튀르키예와 합의한 것이라면 몰라도 이런 일이 그냥 된다는 건 뭔가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죠. 과연 이 글의 내용이 사실이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SDT사의 부품이 KF-21에 들어가 있는 것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심지어는 SDT체가 홈페이지에서 직접 한국의 KF-21에 납품한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죠. 관련 기사도 나왔습니다. SDT체가 시제기의 부품을 납품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LIG, 넥스원과 협력해서 양산형 KF-21의 부품 공급에 참여하며 KF-21의 양산이 시작되는 내년부터 블록 1과 2에 해당하는 수량과 동일한 120개의 부품을 납품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죠. 지난 12월 튀르키예 매체 데일리 사바흐, 중동 매체 아나돌루 에이전시 등에 따르면 SDT사의 총괄 관리자 오메르 코르쿠트가 우리는 이미 한국형 5세대 전투기 KF-21에 필요한 이남 시뮬레이션 데이터링크 시스템을 공급했고 시제품 사업 아래 19개에 이르는 에어 유닛과 지상국을 인도했다며 우리는 최근에 지상국 생산 주문을 받아 내년 4월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는 LIG 넥스원과 협력하고 있고 오는 2024년부터 120개에 이르는 생산 주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죠. 이 말이 진짜라면 정말로 KF-21에는 튀르키예 항전 장비가 앞으로도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는 이런 걱정은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튀르키예가 납품하는 부품이 하는 역할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할 정도로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튀르키예가 언급한 부품은 ETU용 데이터링크 유닛입니다. 이 소식에 충격을 받고 여기저기 퍼뜨린 사람들은 대부분 데이터링크라는 익숙한 명칭에 눈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ETU가 인베디드 트레이닝 유닛 즉 내장형 훈련 유닛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죠. 튀르키예가 납품하는 부품은 KF-21의 데이터링크 성능 전반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훈련 상황에서 시뮬레이션과 기체를 연결하는 기능만 수행합니다. 실전에서 사용되지 않는 훈련 전용 부품이라는 것이죠. 현재 KF-21 시제기에 내장된 ETU는 임무 컴퓨터와 분리된 별개의 모듈로 탑재되어 가상 표적과 센서, 무장, 전자전 등을 시뮬레이션하며 실제 기동 훈련과 교전 훈련을 시뮬레이터에 통합시키는 LVC 훈련 체계와의 연동을 맡습니다. 시제기와 시뮬레이터 사이를 이어주는 한정적인 역할만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즉, 적어도 우려했던 것처럼 튀르키예 전투기와 원하지 않는 데이터 연동을 당한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부품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어차피 양산 수순에서는 한국이 이 부품을 국산화해서 갈아 끼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미 ETU 기술을 자체 개발해 특허까지 내놓은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튀르키예산 부품을 시제기에 끼운 이유는 과거 튀르키예에 K2 전차 등의 기술 등을 팔아주면서 절충 교역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한국한테는 K2 기술의 값어치에 해당하는 튀르키예산 기술을 받아올 권리가 있었는데 문제는 튀르키예가 쿠데타 미수 사건 이후의 행보로 인해서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튀르키예로부터 받아올 만한 가장 괜찮은 기술은 그 유명한 바이락타르 무인기의 기술이나 튀르키예가 맡아서 납품한 F-35의 960여 종 부품의 기술 정도가 됐을 텐데요. 미국의 금수 조치는 이런 쓸만한 기술들이 새어나올 구멍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한국은 아쉬운 대로 ETU 유닛처럼 충분히 국산화도 가능한 기술을 사와서 KF-21 시제기에 넣은 것입니다. 물론 KF-21이 양산될 때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수요가 한정될 수밖에 없는 한국에서 KF-21을 유지시키는 방법은 오로지 수출밖에 없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나라에 내다 팔아서 어느 수준 이상의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둬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어렵지도 않은 튀르키예 기술 때문에 발목 잡힌다. 안 될 말이죠. 원래 시제기 단계에서는 기술적 검증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국산화에 목맬 필요가 없습니다. 시제기에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외산 부품을 넣어서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고 양산될 때에는 해당 부품을 국산으로 바꿔 끼우는 일은 흔합니다. 시제기의 개발 속도와 국산화 부품의 개발 속도가 서로 다른 경우가 꽤 많기 때문입니다. KF-21에 들어가는 A사 레이더 역시 개발 초기에 국산화 과제 연구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외산 TR 모듈을 기준으로 작성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36개월 만에 국산화에 성공해서 이번 A사 탑재 시험 비행에 동원된 레이더를 비롯해 내년부터 양산되는 KF-21에는 전부 국산 모듈을 탑재한 국산 A사 레이더가 들어가게 됩니다. 시제기 단계에서 국산화율을 논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이유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탑재되어 있는 튀르키예산 ETU 장비도 양산될 때에는 특허받은 국산 부품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F-21의 데이터 링크 관련 부품은 추후 국산 무인 편대기와의 멈티 계획과 연결되어 있는 대규모 사업에도 발을 걸치고 있기 때문에 국산화를 건너뛸 리가 없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외산 부품으로 실험하고 국산 부품을 넣어 양산하는 과정이 다른 문제점은 발생시키지 않더라도 국산화율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퍼뜨리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는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국산 부품만을 가지고 양산되더라도 마치 외산 부품에 의존해서 만든 것처럼 보이기 십상이죠. 의외로 무기 개발 경쟁이 일어나는 틈바구니에서는 이런 점을 왜곡해서 여론전을 펼치는 경우가 많고 이번 사례도 그 일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는 한편 튀르키예에서는 TFX에 관련한 또 다른 소식이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최근 튀르키예의 한 방송사에서는 TFX의 개발 현장을 취재하며 TFX 시제기의 모습과 조종석 내부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지상주행 테스트를 했을 당시와도 조금은 달라진 외형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지상주행 당시의 여론을 반영해 조금은 개선하려고 애쓴 흔적은 보였으나 여전히 어설픈 점이 더 눈에 띄었습니다. 지상주행 당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던 점은 후방 랜딩기어 수납 도어가 없다는 것이었죠. 스텔스기라면서 랜딩기어는 어디다가 집어넣느냐, 이륙하고 나면 랜딩기어를 뽑아버리기라도 하는 것이냐면서 엄청난 조롱을 받았었는데요. 하도 놀림을 받아서인지 이번에는 랜딩기어 수납 도어를 달아놓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해당 방송에서는 리포터와 개발 담당자가 시제기 위에 올라타서 TFX의 조종석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덕에 조종석의 자세한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번에는 이쪽이 너무 어설펐죠. 일단 열려있는 캐노피를 그냥 쇠막대로 지지해놓은 모습부터가 어색했습니다. 생김새로 보아 캐노피를 들어올리는 유압 부품은 아닌 게 분명했고 그만한 길이가 동체 내에 수납되는 것도 이상하니 이 쇠막대는 높은 확률로 그냥 아무런 기능이 없는 지지대일 뿐일 것입니다. 콕핏 내부도 그에 못지않게 어색합니다. TFX의 형상이 처음 공개됐을 때부터 전체적으로 F-22 랩터와 유사하면서도 기수와 콕핏만 유난히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어서 대두라는 첫인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아무리 유선형이라지만 매끄러운 형상에 비해서 공기역학적으로나 접비탐 성능적으로나 나을 턱이 없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무언가 그런 형상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형상일 것이라고들 생각했죠. 그런데 콕핏 내부 사진을 보니 캐노피로 덮이는 부분 중에서 사출 좌석과 조종 계통이 차지하는 면적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나머지 면적은 그냥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무언가의 부품으로 채워진 것도 아니고 그냥 철판으로 덮여 있기만 했죠. 조종석 계기판에서도 한계가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F-35의 계기판을 추종한 듯한 모습이었지만 군데군데 개발이 덜 된 항전 장비의 자리가 비어있어 횡했죠. 튀르키예 국내에서야 이만큼이라도 만든 자기네 전투기를 보고 축제 분위기였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울 뿐이었습니다. 과연 튀르키예가 TFX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이만큼이나 되는 정보를 공개하고도
여전히 TFX 프로젝트는 성공이 불가능하며 그저 독재자의 치적 쌓기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그들의 바램대로 국제 무기 시장에서 KF-21과 경쟁을 하길 바란다면 좀 더 진지하게 개발에 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